2025년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교육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설명해왔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실업의 뿌리에는 70년 전 한국 전쟁의 그림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먼저 학술적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저축률은 청년 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 생산성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들은 노동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과 교육과 노동 시장 간의 수급 불일치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죠. 하지만 이런 분석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의 청년들은 유독 대기업만 고집할까요? 왜 안정적인 직장에만 목을 매달까요? 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걸 어려워할까요?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경제 구조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전쟁 연구에 따르면 1950년부터 4년에 걸친 전쟁으로 약 100만 명이 죽었고 6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쟁 고아만 약 10만여 명에 육박했죠. 바로 이 시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약 710만 명. 이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전쟁과 절대 빈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생겼죠. 돈이 없으면 죽는다. 1970년대 교육 현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이 부재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부재 수업까지 감수하면서도 교육열이 폭발했습니다. 왜일까요? 베이비 부머 부모들에게 교육은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가 되면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대학생이 귀한 예전에는 입학식 날 미장원에 가고 양장점에서 쫙 빼입고 오는 학생들 때문에 지나치게 멋을 내고 오지 말라는 복장 검소화 운동을 벌일 정도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입학식 당일부터 10시까지 남아 야자를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입시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학력과 학벌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출발점을 1980년대로 본다는 연구가 있어요. 즉,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지타운대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태도를 완화하는 교육은 비판적 사고, 자기 성찰, 창의성, 공감, 관용, 소통 능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권위주의적 교육은 이런 능력들을 저해한다는 뜻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물질주의 연구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은 더 낮은 동기, 참여도, 성취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지하는 학생은 교육이 미래에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내재적 즐거움에는 덜 집중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1세대, 베이비 부머의 부모들,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교육은 생존이다 라는 강한 인식이 생김. 2세대, 베이비 부머들, 부모의 강박을 상속받고 교육은 경쟁이다 라는 외제적 동기만 강조하는 교육. 3세대, 현재 청년들, 외제적 동기에만 길들여짐에 따라 내재적 동기 부족과 창의성 결여로 인해 노동시장 부적응. 이제 현재를 봅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할 것만 강요받아서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정답만 찾도록 훈련받아서 틀려도 괜찮다는 경험이 없어요. 셋째, 자기주도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이 부족한 거죠. 실제로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신입사원들,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를 어려워하는 젊은 직장인들, 안정적인 대기업만 고집하는 취업준비생들. 결국 70년 전 전쟁 트라우마가 3세대를 거쳐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연구들이 제시하는 해답들을 봅시다. 첫째, 내재적 동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결정이론에서 말하는 자유선택이 핵심이에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둘째, 영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에서의 영성은 교수와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닌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셋째,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술 창작에 대한 연구에서 두려움, 비교, 사회적 기대가 모두 진정한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개인 차원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들 찾기. 영적 성찰을 통한 삶의 의미 탐구. 교육 차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결과보다는 노력과 성장 과정 인정. 인성, 철학, 명상 등 영성 교육 도입. 사회 차원에서는 돈 외에 다른 가치들로 행복한 사람들을 성공 모델로 제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문화 조성. 빠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인정. 청년 실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3세대에 걸친 트라우마의 결과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화할 때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내재적 동기를 되찾는 것. 그것이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70년간 이어진 악순환을 끊고 3세대에 걸친 치유를 시작해 봅시다.